이제 남은 챕터는 8장 PSC하고 이제 9장 강구조가 남았는데 8장 PSC부터 보기로 하죠. 이 8장 PSC는 Pre-Stressed Concrete죠. 이걸 줄여서 우리가 PSC 또는 뭐 더 줄여서 PC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장부터 7장까지 여러분들이 다뤘던 과목은 RC예요, RC. 이 RC하고 PC는 개념 자체가 굉장히 많이 틀리죠. RC의 가장 큰 단점은 보의 인장력이 작용을 하면 콘크리트 인장 단면이 콘크리트의 그 중립식 이하 단면이 인장을 못 받기 때문에 균열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균열 발생이죠. 이 균열 때문에 뭐가 생기죠? 이 균열 사이로 수분이 침투해서 철근이 부식되죠. 이 철근이 부식되면은 철근이 인장력을 받을 수 있는 순단 면적이 계속 감소를 하게 되죠. 그렇다는 얘기는 보의 내구성이 저하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가장 치명적인 단점이 균열 발생이라고 하는 이런 단점 때문에 전체적인 보의 내구성이 저하가 되는 게 RC의 가장 문제점인데 이러한 RC의 단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구조물이 PC죠. PC도 마찬가지로 철근이 들어가긴 합니다만 여기는 어떤 걸 준 거냐면 미리 프리스트레스를 줬다는 얘기죠. 프리스트레스라는 얘기는 미리 응력을 가했다는 얘기인데 이 응력이 어떤 응력이냐는 얘기죠. 압축 응력이죠. 콘크리트에 이런 압축 응력을 미리 가하면은 이 균열이 발생한 거는 인장부의 그 중립축 하단에 인장 응력에서 균열이 발생했으니까 그만큼의 압축 응력을 주면은 이 균열이 발생하지 않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는 균열이 발생하지 않죠. 이런 게 RC 구조물에 비해 PC 구조물이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미리 압축력을 가해가지고 인장부에 균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든 게 PC 구조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론부에 나오는 철근 콘크리트의 결점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얘기고, 그 다음에 2번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를 보게 되면은 외력에 의해 발생하는 응력을 소정의 한도까지 상쇄할 수 있도록 미리 인공적으로 그 응력의 분포와 크기를 정하여준 내력을 준 콘크리트. 이게 내력이라는 얘기죠. 이게. 다시 얘기해서 외력에 의해 콘크리트에 발생되는 인장력을 상쇄시키기 위해서 미리 압축 응력을 준 콘크리트를 우리가 PC,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라고 하는 겁니다. PC의 장단점을 보시게 되면 장점은 뭐냐? 균열이 발생하지 않죠. 균열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보의 내구성이 좋아요. 내구성이 우수하고 그 다음에 고강도 재료를 사용합니다. 왜 고강도 재료를 사용하냐면 압축력을 가해야 된다고 했죠. 이런 압축력을 가한 상태에서 하중을 받으면 등분포 하중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은 이 보의 응력 상태를 보시게 되면 이러한 압축 응력을 받고 있죠. 이거는 A분의 P죠. 이 압축 응력에 의한 압축 응력을 받고 그 다음에 저 등분포 하중 외력에 의한 휘 모멘트를 받게 되죠. 휘 모멘트는 이렇게 분포를 하게 되죠. 여기는 압축이죠. 여기는 인장이죠. 이 인장응력하고 여기 압축응력하고 서로 상쇄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인장부에 균열이 발생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PC 구조물의 기본 개념인데 고강도 재료를 사용한다는 얘기는 이걸 두 개를 더하면 어떤 모양이 나오냐면 압축응력은 기존의 압축응력은 RC는 요거밖에 없었는데 PC는 이런 압축응력을 가하니까 여기 압축응력이 더 커지죠. 이런 모양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는 원래 RC보는 여기 인장응력이 생겼는데 PC보에서는 이런 압축력 때문에 상쇄가 되죠. 없어지거나 아니면 조금 남거나 뭐 이런 모양이 되겠죠.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가 더 커지죠. 압축 응력이. 그래서 콘크리트도 물론 고강도 재료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고강도 재료를 사용함으로써 강성이 증가하고 단면을 감소시킬 수 있어서 RC 부재보다 지간을 길게 할 수 있다. 이 얘기는 같은 단면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RC에서는 100톤을 받으려면 모멘트 100톤이라는 모멘트를 받으려면 이만한 단면이 필요한데 PC에서는 이거보다 작은 단면이 필요할까요? 큰 단면이 필요할까요? 고강도 재료를 쓴다는 얘기는 같은 단면을 쓰면 이거보다 하중을 더 많이 받는다는 얘기죠. 그렇다는 얘기는 같은 하중을 받는다고 치면 면적은 작아진다는 얘기죠. 얘도 100톤이죠. 이 얘기가 되죠.
그러면 RC 구조물은 둥치가 굉장히 커지는 반면에 같은 하중을 받는 PC 구조물은 고강도 재료를 사용하니까 단면이 작아져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가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자중 감소 효과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 RC 구조물이 자기 자중 때문에 건설되지 못하는 그런 긴 경관 같은 경우는 PC 구조물을 설계를 하면 설계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RC 구조보다 지간을 길게 만들 수 있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세 번째, 강제를 곡선 배치한 경우에는 전단력이 감소돼서 복부를 얇게 할 수 있다. 이 얘기는 나중에 우리가 그 응력 개념에 가면은 그 얘기를 다시 해서 그때 설명을 다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PSC 부재는 보통 풀 프리스트레싱 상태로 설계하기 때문에 전단면을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게 풀 프리스트레싱 상태입니다. 전단면이 압축을 받고 있죠. 뭐 이렇게 안 만들고 여기 압축력보다 인장력이 커지면 어떻게 돼요? 다시 얘기하면은 이렇게 인장력이 발생할 수 있죠. 그러니까 당길 때 아예 처음부터 이 응력을 줄 때, 필요한 압축력을 줄 때 이거보다 큰 인장력에 발생하는 휘메이에서 발생하는 이 인장력보다 큰 압축력을 주게 되면은 이렇게 발생을 하게 이렇게 모양이 되겠죠. 근데 작게 주면은 인장력이 발생을 하겠죠. 이 인장력이 발생을 하지만 이 인장력은 콘크리트의 인장력인 FCR보다는 작은 값이 발생하도록 하겠죠. 그럼 이거를 우리가 풀 프리스트레싱이라고 하고, 완전하게 단면에 압축력만 작용하도록 당긴다는 얘기죠. 그래서 완전하게 당겼다 해서 풀 프리스트레싱이라고 하고, 이거는 파셜 프리스트레싱이라고 하죠. 부분적으로 당겼다는 얘기죠. 완전하게 당기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이거를 더 설계할 때는 이렇게 설계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통 풀로 설계를 하기 때문에 전단면을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고, 과다한 하중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균열이 발생하더라도 하중이 제거되면 균열은 다시 복원된다. 이거는 무슨 성질이죠? 탄성이죠. 그러니까 PC는 탄성 거동을 한다는 얘기죠. 탄성 거동을 하죠. 그 다음에 프리캐스트 PSC를 사용할 경우, 프리캐스트 PSC라는 얘기는 공장에서 생산이 되는 제품을 얘기합니다. 공장에서 만들어진 PSC를 사용할 경우에는 거푸집이나 동바리가 필요 없다. 당연한 얘기죠. 그 다음에 현장치기 PSC인 경우는 이어대기 시공이나 분화 시공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 PC 구조물은 건조 수축이나 크립의 영향이 작고, 마지막으로 안전성이 높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고, 단점으로는 뭐죠? 단점으로는 RC에 비해서 단가가 비싸요. 왜냐면은 여러 가지 보조 재료가 필요합니다. 보조 재료가 뭐가 필요하냐면, 자, 이 PC를 당기려면 이런 압축력을 우리가 줄 수가 없죠. 이렇게 보에다가 압축력을 죽은 상태에서 하중을 태우고 싶은데 이걸 뭘로 주냐는 얘기예요. 얘를 뭘로 주죠? 왜 밖에서 압축력을 줄 수가 없으니까 생각을 해낸 방법이 여기 철근을 당겨요. 이 철근을 쫙 당겨가지고 PC 안에다 딱 넣는 거죠. 그래 놓고 정착을 딱 시키면은 정착을 하면서부터 얘가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려고 그러겠죠. 그 힘이 콘크리트 부재의 압축력으로 작용을 한다는 얘기죠. 여기 지금 철근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거를 보통 철근을 당길 때 PC 구조물의 종류에서 보게 되면은 프리텐션 방법이 있고 포스트 텐션 방법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PC 구조물을 구분하는 가장 큰 구분 방법이죠. 프리텐션하고 포스트 텐션은 프리라는 말은 뭐 하기 이전에 당겼다는 얘기고 포스트라는 얘기는 뭐 한 이후에 당겼다는 얘기인데 그 기준이 뭐냐면 콘크리트의 경화예요. 콘크리트가 굳기 전에 당겼으면은 프리텐션이고 콘크리트가 굳은 다음에 당기면 포스트 텐션이라는 말을 쓰죠. 프리텐션이라는 얘기는 콘크리트가 굳기 전에 당겼다는 얘기인데 이 방법은 뭐냐? 처음에 이렇게 지주대를 설치를 하고 여기다가 철근을 쫙 배치를 해요. 이걸 당기죠. 당깁니다. 한쪽을 정착을 시키고 이쪽을 쫙 당긴 다음에 딱 정착을 시키죠. 그 다음에 콘크리트를 칩니다. 이 안에다가 콘크리트를 치죠. 그래 놓고 굳히죠. 다 굳으면은 이제 풀어주죠. 이쪽을. 다 풀어준 다음에 여기 철근을 끊어버려요. 이제. 그러면은 이 가운데 부분은
PC가 도입이 됐죠. 뭐에 의해서 도입이 되죠? 프리스트레스가. 부착력에 의해 도입이 되죠. 철근하고 콘크리트의 부착력에 의해서 압축력이 도입이 된다는 얘기죠. 철근을 쫙 당겨놓고 콘크리트가 완전히 굳으면은 여기를 풀어주고 잘라주니까 여기 철근은 다시 안쪽으로 오므러들려고 그러겠죠. 그 철근이 콘크리트에는 압축력으로 도입이 되는데 그걸 이제 우리가 프리스트레스라고 그러죠. 압축력이죠. 이 프리스트레스가 철근하고 콘크리트의 부착력에 의해서 도입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철근이 콘크리트가 굳기 전에 철근을 당기면 그거를 우리가 프리텐션 부재라고 그러고 포스텐션 부재는 뭡니까? 포스텐션 부재는 부재를 먼저 만들어 놔요. 부재를 먼저 만들어 놓고 콘크리트가 완전히 굳은 다음에 당기는 건데 이 굳어 있는 상태에서는 강제를 배치를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미리 구멍을 뚫어 놓습니다. 미리 구멍을 뚫어 놓는다는 얘기는 처음부터 콘크리트를 칠 때 이런 관을 묻어 놔요. 이런 관이 이 구멍을 덕트라고 그러고 덕트를 우리가 구멍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관, 구멍을 뚫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관을 시스라고 그러죠. 이게 관이죠. 이 시스는 얇은 사상 모양의 얇은 강관이라고 했는데 사상 모양의 얇은 강관이 뭐냐? 여러분 이런 거 많이 봤을 겁니다. 알루미늄으로 제작 또는 뭐 함석판으로 제작된 거 가벼운 거 강관을 쓰기도 하고 알루미늄을 쓰기도 하죠. 이렇게 생긴 거죠. 여기다가 이제 강제가 들어가겠죠. 이거 여러분 현장에서 많이 보죠? 은색빛 나는 거. 이런 거를 여기다 쫙 넣어놓고 콘크리트를 다 친 다음에 콘크리트가 굳으면 그때 강제를 집어넣어서 이쪽에서 딱 잡아요. 잡고 나중에 당기죠. 당긴 다음에 어느 정도 다 당겼다고 싶으면 그때 또 이쪽도 정착을 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콘크리트가 완전 굳은 다음에 당기는 거니까 포스텐션이 되죠. 그럴 때 어떤 장비들이 비싸냐? 이런 것들이 비싸다는 얘기죠. 이 장비는 뭐 우리나라 제품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기술도 아직 안 되고 개당 가격이 굉장히 비싼 고가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주로 이제 유럽 제품을 써요. 프레시네라든지 뭐 디비닥이라든지 이런 정착단을 만드는 유럽의 이제 회사들이 있는데 그 회사 제품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가격이 굉장히 비싸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보조 재료가 많이 들어가죠. 시스도 들어가고 PS 강제 자체도 비싸고 그래서 공사비가 비싸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시공 단계에서의 응력이나 안정성 검토 단계가 많고 하중의 크기나 방향에 민감하기 때문에 뭐 시공이 좀 어려워지고 세심한 주의를 뭐 필요로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죠. 그 다음에 고온에서는 고강도 강제의 강도가 저하되므로 내화성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단면이 작죠. RC 부재에 비해서 같은 하중을 지지할 경우에는 PC 부재가 단면이 작아지니까 단면이 작아지면 뭐가 작아져요? 단면이 작아지면 I가 작아지죠. I가 작아지면은 단면이 작아지니까 I가 작아지고 I가 작아지면 처짐이 커지죠. 그러니까 단면이 작아진다는 얘기는 처짐이 많이 발생한다는 얘기니까 변형하기가 쉽고 진동하기가 쉽다는 이런 단점이 있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재료에 대해서 알아보면 콘크리트는 고강도 콘크리트를 사용합니다. 일반 RC 콘크리트에 비해서 콘크리트의 강도를 높은 걸 사용하죠. 왜 그러죠? 아까도 얘기했죠. 압축배 응력이 일반 RC에 비해서 이게 RC죠. PC는 요거 두 개를 합친 게 PC죠. PC는 요거 두 개를 합쳐야 되니까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가 높은 강도가 나오죠. 그러니까 일반 RC 구조물에 비해서 콘크리트의 강도를 더 좋은 걸 써야 되는데 프리텐션하고 포스텐션 방식 두 가지가 있는데 프리텐션 방식은 부착력에 의해서 프리스트레스가 도입이 됐다고 했죠. 부착력에 의해서. 그러면 이거는 어떤 거에 의해서 도입이 되죠? 이거는 프리스트레스가 정착에 의해서 도입이 되죠. 프리스트레스가 정착에 의해 도입이 되죠. 정착은 이 끝단에 정착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느냐, 얼마나 잘했느냐가 문제지 콘크리트의 강도와는 그렇게 큰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콘크리트의 강도랑 상관이 있는 건 이 부착력이죠. 그래서 이 프리텐션 부재를 사용할 때 콘크리트의 강도가 얼마 이상이어야 되죠? 이게 350kg 이상이죠. 그 다음에 이 포스텐션 부재에서는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가 300 이상이기만 하면 되죠. 뭐 두 가지 다 물론 RC에 비해서는 고강도 콘크리트인데 그 중에서도 프리텐션 부재의 강도가 콘크리트의 강도가 더 좋은 걸 써야 된다는 얘기죠. 왜? 압축력이 부착력에 의해서 도입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탄성 개수는 RC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강제 내용을 보시게 되면, 강제는 인장 강도가 높아야 되고, 항복비가 커야 되고, 릴렉세이션이 작아야 된다. 근데 릴렉세이션이 뭐냐? 우리가 릴렉스 하게 되면은 좀 느슨하다, 뭐 이런 얘기죠. 느슨하고 좀 쉬어라, 이런 얘기죠. 강제 보고, 팽팽하게 긴장력 있는 강제 보고, 너 쉬어라. 긴장력이 느슨해진다는 얘기죠. 이 릴렉세이션은 자기 혼자서 늘어나가지고 긴장력이 감소가 돼요. 지속하중하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긴장력을 팽팽하게 도입된 철근을 계속 오랫동안 놔두는 거죠. 오랫동안 놔두면은 이 긴장제가 스스로 늘어나 버립니다. 스스로 늘어나 버린다는 얘기는 처음에 당겼던 긴장력이 감소한다는 얘기죠. 그 현상을 우리가 릴렉세이션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적당한 연성과 인성이 있어야 되고, 응력 부식에 대한 저항성이 커야 되고, 콘크리트와의 부착 강도가 커야 되고, 피로 강도, 직선성이 다 좋아야 되죠. 뭐 좋은 내용은 다 들어가 있는 게 PS 강제입니다. PS 강제의 종류는 PS 강선, 이것도 뭐 원형, 2형 이렇게 있겠죠. 그 다음에 PS 강봉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PS 강연선 이렇게 있어요. 제일 좋은 거는 얘가 제일 좋죠. PS 강선은 우리가 그냥 쉽게 얘기해서 그냥 일반 RC에서 쓰는 철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철근보다는 훨씬 고강도 철근이죠. RC에서 쓰는 철근보다는. 원형 PS 강선이 있고 2형 PS 강선이 있고, 뭐 이거 구분은 여러분 다 아시겠죠. PS 강봉은 PS 강선보다는 지름이 좀 두꺼운 봉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연결하기가 쉽기 때문에 연결부에서 커플러라는 걸 쓰죠. 커플러나 또는 뭐 전조 나사 등으로 가공을 해서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릴렉세이션이 다른 거에 비해서 좀 낮아서 이런 걸 좀 많이 쓴다는 건데, 사실 강봉은 그렇게 많이 쓰이지 않습니다. 제일 많이 쓰이는 게 이 강연선이죠. 강연선은 PS 강선을 꼬아서 만든 거죠. PS 강선을 꼬아서 만든 뭐 PC 강제라고 보시면 되죠. 이거는 PS 강선을 2개 또는 뭐 7개, 9개 또는 뭐 37개 뭐 굉장히 많이 늘려가면서 2개 꼬았으면 2연선이라고 얘기하고 7개면은 7연선, 9개면은 9연선 뭐 이런 식으로 PS 강선 여러 개를 새끼 꼬듯이, 꽈배기 꼬듯이 꼬아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이게 왜 꼬우죠? 꼬우면은 여러분 새끼 꼬듯이 꼬우면은, 새끼라는 것도 굉장히 힘을 못 받는 부재인데 벼의 그 집단이니까 그걸 꼬아가지고 밧줄을 만들면은 어느 정도 힘을 지탱을 하죠.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철근을 꼬아서 만드는 거니까 인장 강도가 훨씬 더 좋아지죠. 그래서 강도는 뭐가 제일 좋으냐? 강도는 PS 강연선이 제일 좋죠. 그 다음에 PS 강선이고, 그 다음에 PS 강봉, 이런 순으로 되죠. PS 강연선을 일단 제일 많이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뭐가 특징이냐? PS 강제에 쓰는, PS 강제는 뚜렷한 항복점이 없어요. 항복점은 굉장히 좋은 반면에, 항복점은 일반 철근의 한 4배 정도 되는 걸 쓰죠. 여러분들 책에 보시면은 157페이지에 하단에 PS 강제의 특성을 보시게 되면 인장 강도는 고강도 철근의 4배 정도를 씁니다. 이거는 이제 일반 철근이죠. 일반 철근이 FY가 이렇게 있는데 딱 보이죠, 이거는. FY가 어디라는 게 보여요. 근데 PS 강선은 강도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어디가 항복점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KS에서는 얼마를 항복점으로 규정을 하고 있느냐? 0.2% 옵셋을 우리가 항복점으로 규정을 하고 있죠. 0.2% 옵셋이 뭐냐? 처음에 하중을 줬다가 하중을 빼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는 건 탄성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제 어느 탄성 비례한도로 넘어가가지고 하중을 주었다 빼면은 이제 원점으로 안 돌아오고 이만큼의 잔류 변형이 생겨요. 그 잔류 변형이 얼마가 될 때? 0.2%니까 0.002가 되죠. 요때 여기 값, 요거를 우리가 항복 응력이다, 항복 강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PC 부재의 PC 강선의 항복 응력은 이 0.2% 옵셋일 때를 사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PS 강제의 탄성 개수는 일반 철근하고 기울기가 똑같죠? 탄성 개수는 똑같은 탄성 개수를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릴렉세이션이 나오죠. 릴렉세이션은 2가지 릴렉세이션이 있는데, 순 릴렉세이션은
순 릴렉세이션은 갭나 서브 제로. 이거는 초기에 준 인장응력 PI. F 응력이죠. 프리스트레스란 얘기고 이니셜이란 얘기입니다. 초기에 긴장제에 도입한 인장 응력을 분모로 하고 분자는 이렇게 들어가죠. P. 인장 응력의 손실량이죠. 단순히 손실량을 초기에 인장 응력에 도입한 응력으로 나눠주면 100분율로 곱하기 100을 하면 되겠죠. 이렇게 표시를 한 게 순 릴렉세이션이고 겉보기 릴렉세이션은 뭐예요? 겉보기 릴렉세이션은 이 순 릴렉세이션에다가 1 마이너스 뭘 빼주죠? 이렇게 빼주죠. 이거는 순 릴렉세이션에다가 또 뭐까지 고려를 한 거냐면 콘크리트의 크립하고 슈링키지에 의한 릴렉세이션 값을 고려를 한 겁니다. 물론 요 안에 들어있는 값이 1보다 작은 값이니까 겉보기 릴렉세이션 값은 순 릴렉세이션 값에다가 1보다 작은 값을 곱하니까 작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겉보기 릴렉세이션 값이 순 릴렉세이션보다 작습니다. 그 다음에 강제의 순간격은 프리텐션 부재일 때 강선이 4dB 이상, 스트랜드가 3dB 이상 뭐 이런 것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기타 보조 재료로는 시스에 대한 얘기 했었죠. 시스는 그 덕트를 만들기 위해 그 집어넣는 얇은 파상형의 강관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정착장치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포스텐션 부재에서만 나오죠. PS 강제를 처음에 이제 콘크리트가 굳은 다음에 PS 강제 삽입을 하고 여기를 정착을 시키죠. 이 정착장치. 그리고 다 당긴 다음에 이쪽도 정착을 시키죠. 이런 것들이 정착장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접속장치는 뭐냐면 이런 게 접속장치죠. 이런 거. 연결부라는 건 뭐냐면 PS 강선이나 뭐 이런 것도 전부 다 뭐 부재의 길이만큼 생산을 못하기 때문에 연결을 해야 되죠. 연결을 하려면 어떤 장치가 필요하냐면 이게 그 커플러입니다. PS 강선이 들어오면은 거기에 이렇게 달아요. 이렇게. 요런 이쪽에 구멍이 뚫려 있고 이쪽에는 나사가 이렇게 되어 있겠죠. 얘를 돌려가면서 딱 끼우면은 두 개가 딱 합쳐지죠. 이렇게 딱 합쳐집니다. 요게 이제 커플러라고 부릅니다. 요거를 우리가 접속장치라고 부르는 거죠. 이런 것들이 비싸죠. 이런 접속장치도 비싸고 정착장치도 비싸고 이런 것들 때문에 PC 구조물이 단가가 올라가는 이유죠. 다음 시간부터 기본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